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피부에 좋다고 하는 약국템들 유명한 것들 많이 사봤는데 효과를 크게 못 느끼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에크논 크림이라던가 노스카나라던가 저도 이런 것들을 써봤지만 쓰면 쓸수록 그다음에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효과가 좋은 것들, 유명한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별로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2026년 버전 약국템 총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잠티님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좀 시원했던 기억이 있어서 개인적인 후기들 깔끔 까면서 한번 제대로 좀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티마겔이라는 제품인데 올라온 여드름 진정시키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에크논 크림일 거예요. 저도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썼는데 후기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미 올라온 여드름 진정시키는 데는 조금 약하다, 나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티트리 오일 이런 걸 바르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나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 성분 자체가 이미 올라와 있는 여드름을 꽉 눌러줄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찾은 게 이 파티마겔인데 과사다 벤조일이라는 성분이 메인이고 여드름균을 이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약간 살균해 주는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자극감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드름이 올라온 부위에만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효과는 되게 좋더라. 제가 예전에 구독자분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이거 추천드렸는데 조금 따가울 때도 있는데 이거만큼 효과 있는 게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약국에 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찾아다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연고인데, 과사다 벤조일이 당연히 조금 센 성분이라서 사용에 주의는 해야 되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5%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2.5% 정도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순하게 쓰는 버전인 거고, 에크논 크림은 발랐을 때 좀 쉽게 짤 수 있을 정도로 진정시켜준다 라는 느낌이라면 파티마겔은 진짜 말려버립니다. 바삭바삭해져요.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은 스킨케어 쓰실 거 다 쓰시고 마지막에 이제 살짝만 바르고 이제 주무시면 되고, 사실 아침에도 바르면 조금 더 좋은데 너무 자극이 된다 하면은 저녁에만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약사님들 컨텐츠 이런 거 보셔도 이게 조금 더 세다 라고 얘기 많이 하실 거고, 제가 써봤을 때도 확실히 셉니다. 여드름 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자극을 감안하고라도 써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저자극 버전이 훨씬 좋다라고 하시면 여전히 에크논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이제 진정을 시켰어요. 여드름을 어쨌든 짰어 혹은 터졌어, 두 가지를 이제 쓰면 되죠. 후시딘을 바릅니다.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인데 혹시나 이제 짜면서 균 들어갔을 수 있는 거 좀 죽여주고 그러면서 상처 치유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요걸 바르고 일주일까지는 요 마데카솔을 바릅니다. 그러면은 여드름 터진 상처가 조금 더 빨리 아물면서 흉도 조금 덜 남고 색소 침착, 까만 것도 좀 덜 남는 거죠. 저는 이거 마데카솔 겔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거를 쓰는데 센탈라 정량 추출물 들어가 있는 연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압출할 때 요거 두 개 갖고 계시면 좋고, 좀 귀찮다 하면은 후시딘 스킵하고 마데카솔 바로 넘어가도 어느 정도는 괜찮더라. 그리고 여드름 평소 관리에 좀 도움을 주는 건데 아젤리아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외국 거여가지고 국내 그 약국 연고 리스트 여기에는 잘 안 들어있는 친구인데, 이 아젤라익 애시드라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순하면서도 여드름에 이미 생긴 염증부터 각질, 색소 침착까지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여드름에 쓰는 종합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화장품에도 그냥 쓸 수 있어요. 국내 브랜드 중에 아누아나 메디큐브 같은 애들은 일본 돈키호테에 가면 아젤라익 애시드 앰플을 팔아요. 근데 그거를 또 한국 분들이 막 이렇게 사오기도 하거든요. 앰플도 괜찮은데 흡수가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조금 발랐을 때 따가운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앰플로 썼을 때보다는 크림으로 섞어 쓰는 게 조금 자극이 덜하게 느껴지고, 아까 파티마겔처럼 막 특정 부위에 발랐을 때 막 여드름을 꽉 눌러주고 이 정도까지는 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쓰는 크림에 섞어서 바르면 전체적으로 한번 항균이나 각질 제거 이런 게 좀 되는 느낌? 얘도 약간 당연히 자극은 있기 때문에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주 2, 3회 정도 크림에 섞어 바르면서 좀 시작해보면 좋겠고, 맨날 써도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썼을 때는 맨날은 좀 힘들어요. 좁쌀 여드름 이것도 사실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 추천하시는 게 뭐 요거 에크린 겔 요런 걸 거예요. 겔 타입이라서 좀 바르기 편해가지고 저도 요거를 좀 썼었는데 다시 클리어틴이 나은 것 같다. 똑같이 바하라는 성분이 2% 들어있는 거거든요. 바하가 이제 각질이랑 피지를 녹여주는 지용성 각질 제거 이런 성분인데 알코올이 함량이 좀 있어서 침투가 조금 더 잘 되고 흡수가 빠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싸요. 생각보다 요 바하 2%가 자극이 꽤나 있는 농도거든요. 만약에 좁쌀 여드름이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필링 젤이나 패드 같은 걸로 관리하면서 보습을 잘 해주면은 각질이 잘 녹아나고 피지도 자연스럽게 이제 탈출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게 좁쌀 여드름인 것 같아요. 도저히 너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오히려 잘못 발랐다가 피부 더 건조해지면서 좁쌀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서 쓰시면 좋고, 스트라이덱스 빨간색 제품이 있는데 2% 바하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바하 고농도 너무 좋다 해가지고 구매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세정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샴푸나 바디워시에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좀 셉니다. 그래서 무조건 씻어내셔야 되고, 굳이 그런 불편을 감수할 바에는 그냥 클리어틴 쓰거나 패드나 필링 젤 같은 걸로 각질 제거하면서
보습도 잘 챙겨줘야 된다. 면도하시면 여기 주변에 모낭염이 생겨요. 여드름이라고 생각해서 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수염 부위에 나온 거는 무조건 모낭염입니다. 여드름은 안에 있는 피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기는 거고, 모낭염은 피지 없이 염증이에요. 고름 같은 거죠. 혹시나 터지면 물고름 같은 게 나오는데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S로만 입 주변에, 턱 주변에 나면 일단 그냥 이거 바르세요. 이것도 약간 아까 파티마개처럼 말려버려요. 모낭염은 한번 나면 촥 번지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이거는 갖고 계시는 게 좋고, S로반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없는 데들이 많아요. 무피로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베아로반이라는 연고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셔도 돼요. 저는 이거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녀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몇 가지만 좀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노스카나인데 여드름 흉터의 국룰 연고처럼 마케팅이 좀 되어 있는데 켈로이드성 흉터에만 임상이 있는 연고고,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여드름은 보통 이제 튀어나온 흉터보다는 패인 흉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노스카나가 효과가 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싸기는 또 너무 비싼데 좀 아쉬운 그런 연고고, 그리고 이제 색소 침착이나 붉은기 같은 거에도 이걸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면은 다른 게 훨씬 나아요. 색소 침착 성분은 사실 화장품에도 괜찮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인트겔 이거 마일드랩 거 이거 그냥 쓰시는 게 바르기도 훨씬 편하고 피부에도 훨씬 순하고, 페인 흉터는 피부과 가야 되고, 만약에 튀어나온 흉터 같은 거 있다고 하면 더마틱스 울트라나 화장품으로 나오는 스카코트 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양파 추출물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그건 사실 이즈엔트리 어니언 겔 크림에도 들어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스카나는 늘 쓰면서 그렇게 뭔가 효과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좀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거는 멜라토닌 크림. 이건 사실 막 비추라기보다는 너무 세요. 아프고 생각보다 자극이 심하고 히드라퀴논이라는 성분인데 1세대 미백 성분이거든요. 뭐 효과는 당연히 쓸 수 있겠지만 색소 침착은 전에도 말했지만 무조건 오래 걸리는 거여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꾸준히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색소 침착 전문은 아니지만 차라리 뭐 아제리아 크림 요거 있으시면 요거 쓰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조금 비추하는 거는 디판테놀인데요. 사실 저는 잘 쓰거든요.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장벽에 되게 좋고 웬만한 장벽 크림들에도 다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별도로 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보습 자체는 사실 호호바 오일을 좀 추가로 발라준다거나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디메치콘 이런 거 들어있는 게 연고에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 도움은 저는 많이 받았지만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기, 뭔가 얘만의 특장점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판테놀 연고 이런 걸 사실 거라면 바이엘에서 나오는 비판텐 연고보다는 얘가 사용감이 훨씬 좋아요. 쓰실 거면 얘를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제가 써본 후기랑 이런 것들 기반으로 추천드리는 거고, 약국 연고를 쓰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가 의약품으로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쓰시고 화장품이랑 잘 조화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바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보습이나 이런 거 꼭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스킨로션 추천 이런 거 궁금하시면 매년 만드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가 고민인 구간 타임라인 한 번 더 보시고 필요한 것들 근처 약국에서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